제목 가족의 무게.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10월의 어느 날, 이선영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칠판에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단원 제목을 적으면서 그녀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 선생님, 가족이 왜 소중한 거예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다. 선영은 잠시 멈춤 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족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야. 돈이 없어도 실패해도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큰오빠 강수의 전화였다. 선영아,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당장 와. 전화를 끊자마자 선영은 급하게 짐을 챙겼다. 아이들에게 갑자기 가족에게 일이 생겨서 먼저 가야겠다고 말하며 교실을 나섰다. 그때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한 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고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선영은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다. 한 달 전이었다. 선영아, 너만 믿고 있다. 내 오빠들은 요즘 너무 변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아. 그냥 빨리 보고 싶다는 얘기야.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애타는 기색을 선영은 단순한 그리움으로만 받아들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다 멈춘 것 같았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마당에는 큰오빠 강수의 검은 승용차와 둘째 오빠 준호의 낡은 소나타가 나란히 서 있었다.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병상에 누운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있었지만 많이 쇠약해 보였다. 선영이 손을 잡자 어머니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우리 막내가 왔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은 갔다 오신 거예요? 응급실에서 검사만 받고 왔어. 강수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큰 병은 아니래. 그냥 과로랑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준호가 방 한쪽에서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아내 미정도 와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다들 모였으니까 이야기할 게 있어. 강수가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집 문서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선영은 깜짝 놀랐다. 오빠, 지금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그런 얘기를 왜? 중요한 얘기야. 준호가 끼어들었다. 난 지금 상황이 급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괴롭히고 있어. 이 집이라도 담보로 잡아야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사업? 선영이 되물었다. 오빠가 또 사업을 한다고요? 이번엔 확실해. 친구가 좋은 자리 하나 알려줬거든. 건설 관련 일인데. 미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보, 지금까지 실패만 했으면서 또 그런 소리를. 조용히 해. 이번엔 다를 거야. 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준호야. 그만해라. 더 이상 도박은. 도박이 아니라 투자라고. 어머니도 왜 이해를 못 해주세요. 선영은 오빠들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특히 큰오빠 강수는 항상 가족을 챙기는 든든한 큰아들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돈 얘기만 하면 딱딱하게 변했다. 그날 밤 선영은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다. 오빠들은 거실에서 집 문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형, 어머니가 어디 숨겨뒀을까? 분명히 이 집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내일 다시 찾아보자. 난 정말 급해. 다음 주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선영은 어머니에게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걱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선영의 손을 꼭 잡았다. 선영아. 내가 잘못했나 보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오빠들이 예전 같지 않아. 특히 강수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칠 전부터 계속 돈 얘기만 해. 선영은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큰오빠가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자주 전화를 걸어와서 어머니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혹시 오빠가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횡령. 횡령을 했대. 선영은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몇 천만 원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 한대. 그래서 집을 팔자고. 매일 그런 얘기만. 선영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큰오빠의 다급함, 둘째 오빠의 도박빚, 그리고 어머니의 스트레스까지.
어머니, 그럼 집 문서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숨겨놨어. 벽 뒤에. 하지만 선영아, 나는 이 집을 지키고 싶어. 내 아버지와 함께 살던 추억이 있는 곳인데. 선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음 날 아침, 오빠들은 본격적으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선영이 학교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사이, 그들은 거실과 안방, 심지어 창고까지 샅샅이 뒤졌다.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 미정이 벽지를 손으로 문지르며 말했다. 이상해, 이 부분만 벽지가 다르네. 어디? 강수가 달려왔다. 미정이 벽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그 안에서 두꺼운 봉투가 나왔다. 찾았다. 준호가 소리쳤다. 선영이 급하게 뛰어왔다. 그게 뭐예요? 집 문서가 들어있을 거야. 강수가 봉투를 잡으려 했지만 선영이 막아섰다. 잠깐요. 어머니가 직접 숨기신 거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는 필요 없어. 준호가 버럭 소리쳤다. 지금 당장 나눠야 한다고. 나눈다고요? 이게 오빠들 거예요? 강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우린 아들이고 넌 딸이야. 법적으로도 우리가 더 많이 상속받는 게 맞아. 선영은 오빠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넌 교사니까 안정적인 수입이 있잖아. 우린 다르다고. 미정도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는 정말 급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애들까지 무서워하고 있어요. 선영은 어이가 없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떡하라고요? 이 집을 잃으면 어머니는 어디서 사세요? 요양원에 모시면 되지. 강수가 간단하게 말했다. 요양원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평생 살아오신 집을 떠나라고요? 그때 병실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니가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었다. 선영이 급히 달려가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강수가 손에 봉투를 들고 있는 것을 보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걸 찾았구나. 어머니, 이제 나눠야죠. 강수가 봉투를 흔들며 말했다.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어머니가 힘겹게 말했다. 강수야. 제발. 그건 너희 것이 아니야. 뭔 소리예요? 당연히 우리 거죠. 준호도 나섰다. 맞아요, 어머니. 이 집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선영이 봉투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숨기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고. 들어볼 게 뭐 있어? 준호가 선영을 밀치며 봉투를 잡았다. 안 돼요. 선영도 봉투를 붙잡았다. 그 순간 형제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강수와 준호가 봉투를 차지하려고 하고 선영은 그들을 막으려고 했다. 미정까지 가세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내가 큰아들이니까 내가 가져야 해. 형은 횡령으로 돈을 날렸잖아. 난 진짜 사업할 거라고. 둘 다 그만해요. 선영이 외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병실에서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있었다. 어머니. 선영이 먼저 눈치채고 달려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얼굴이 파랗게 변한 채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다. 119 불러요. 선영이 소리쳤지만 오빠들은 여전히 봉투를 두고 싸우고 있었다. 형, 놔. 이건 내 거야. 말도 안 돼. 내가 먼저 봤어.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아직도 그 짓 해요? 선영이 절규했다. 그제야 오빠들이 멈춰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응급실로 가는 길에 선영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몸싸움 중에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에 들어온 것이었다. 오빠들은 어머니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동안에도 계속 봉투 얘기를 했다. 선영아, 그거 내놔. 병원부터 가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에요. 하지만 계속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은 후 선영은 봉투를 어머니께 보여드렸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정말 집 문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열어봐라. 선영아. 선영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집 문서와 함께 어머니가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선영이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 집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겠지. 50년 동안 너희 아버지와 함께 지켜온 이 집에서 너희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추억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강수야, 내가 회사에서 실수한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은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준호야, 도박은 절대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그만두거라. 선영아, 너는 언제나 가족을 생각하는 착한 아이였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내게 맡기려고 한다. 너희 오빠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의 마음을 잃어버렸지만 너는 다르다는 것을 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선영아, 이 집을 지켜다오.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 오빠들도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다오. 사랑하는 어머니가. 편지를 다 읽은 선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병실은 조용해졌다. 오빠들도 충격에 빠진 듯 말이 없었다. 강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를 완전히 버리고 막내한테 다 준다는 거야? 준호도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럴 수가 없어. 난 이제 정말 끝이네. 빚쟁이들한테 끌려갈 거야. 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강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저었다.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내가 잘못 키웠나 보다.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걸 보니.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급하다고 가족을 버리느냐?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가 선영을 바라봤다. 선영아, 내 말 들어라. 네, 어머니.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걸어서 지켜온 곳이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사람은 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가족 없으면 살 수 없어. 어머니, 힘드시면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어머니가 세 자녀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너희들 어릴 때는 서로를 얼마나 아꼈는데. 강수는 동생들 과자 양보하고, 준호는 선영이 업어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오빠들의 얼굴에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우리가 가난해도 행복했잖니. 왜 이제는 돈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느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다. 선영아, 내가 이 집을 지키거라. 그리고 너희 오빠들이 언젠가 깨닫게 도와다오. 어머니가 다시 기절한 후 의사는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세 남매는 어색한 침묵을 유지했다. 강수가 먼저 말했다. 선영아, 어머니가 저런 편지를 쓰셨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나는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어. 그래서요? 집을 팔아서 우리가 나눠 가져야 해. 어머니도 결국은 이해하실 거야.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어머니가 평생을 사신 집이에요. 준호도 나섰다. 선영아, 넌 모를 거야.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게 어떤 기분인지. 매일 전화 오고 애들 학교까지 찾아와서. 그럼 도박을 끊으세요. 이번엔 정말 확실한 투자야. 친구가 부동산 정보를 알려줘서.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오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실패한 게 몇 번이에요? 미정이 끼어들었다. 선영 씨도 너무하네요. 저희 상황을 알면서. 제가 너무해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도 돈 얘기만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강수가 화를 냈다. 그럼 넌 대안이 있어? 내가 감옥에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라고? 그건 오빠가 해결할 문제예요. 어머니 재산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이 집도 우리 아버지 재산이야.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벌써 유산 분배 얘기를 해요? 형제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병원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세 남매의 갈등은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어머니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많이 약해져 있었다. 선영은 학교에 더 긴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다. 강수와 준호는 매일 집에 와서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어머니, 제발 생각을 바꿔주세요. 우리도 어머니 자식이에요. 집을 다 주지 말고 적어도 반은 저희에게 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완고했다. 안 된다. 너희들은 돈만 생각한다. 이 집의 진짜 의미를 모른다. 어느 날 밤 선영은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정말 저에게만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해. 이 집은 돈으로만 보면 안 되거든. 이곳에는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어. 선영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이 집 거실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던 시간들, 마당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가 혼자서 지켜온 모든 순간들이 이 집에 스며들어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 오빠들도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선영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강수는 횡령한 돈을 갚는다고 해도 또 다른 유혹에 빠질 거야. 준호도 도박을 끊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줘도 소용없어. 어머니의 말은 맞았다. 하지만 선영은 가족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선영은 오빠들을 불러서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다. 오빠들,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요. 강수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또 뭘 얘기해? 어머니 마음은 이미 정해졌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선영은 준비해온 계획을 설명했다. 저는 이 집을 상속받더라도 혼자 가지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오빠들도 도울 방법을 찾고 싶어요. 준호가 관심을 보였다. 어떻게? 큰오빠는 횡령한 돈을 갚아야 하죠. 저는 교사라서 돈은 많지 않지만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뭔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갚아나가세요. 강수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집은 내 명의로 해도. 아니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제 명의로 할 거예요. 대신 오빠들이 정말 변한다면 언젠가는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준호를 향해 말했다. 둘째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도박을 완전히 끊고 정직한 일을 찾으면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또 도박을 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영 씨,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어머니를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까지 돈을 요구하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해요. 그날 밤 선영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다.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큰오빠 강수가 어린 선영을 업고 있는 사진, 준호가 선영의 자전거를 고쳐주고 있는 사진, 온 가족이 이 집 마당에서 웃고 있는 사진들. 선영은 문득 한 달 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 말이 떠올랐다. 가족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야. 돈이 없어도 실패해도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말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질 뻔했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는 그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강수가 조용히 선영의 방으로 들어왔다. 선영아, 미안해. 오빠,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했네.
강수는 앨범 속 사진을 보며 말했다. 이 사진 기억나? 내가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울 때 내가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던 거. 기억해요. 그때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어. 내가 다치면 내가 아팠고 내가 웃으면 나도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선영이 오빠의 손을 잡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해요. 며칠 후 준호도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그는 도박 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했고 미정과 함께 상담센터에 등록했다. 강수는 회사에 자수하여 횡령 사실을 고백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그의 평소 근무 태도를 인정하여 형사 처벌 대신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 어머니는 아들들의 변화를 보며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나갔다. 선영아, 잘했다.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다시 뭉칠 수 있었어. 어머니, 이제 진짜 가족다운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다시 이 집 마당에 모였다. 강수는 어머니께 어깨 안마를 해드리고 준호는 마당에 잡초를 뽑고 있었다. 미정은 부엌에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선영은 이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편지에 쓰여 있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1년이 지났다. 강수는 성실하게 일하며 횡령한 돈을 거의 다 갚았다. 회사에서도 그의 노력을 인정하여 승진까지 시켜주었다. 준호는 도박을 완전히 끊고 건실한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다. 비록 수입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더 행복해했다. 미정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고 아이들도 다시 밝은 표정을 되찾았다.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다시 마당에서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다. 선영은 여전히 교사로 일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주말이면 오빠들이 가족과 함께 놀러와서 옛날처럼 시끌벅적한 집이 되었다. 어느 날 선영은 학교에서 또다시 가족의 소중함 단원을 가르치게 되었다. 선생님, 가족이 왜 소중한 거예요? 작년과 똑같은 질문이었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란다. 이번에는 그 말이 진심이었다. 어머니는 85세가 되도록 그 집에서 건강하게 살았다. 강수와 준호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선영은 결혼 후에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 집을 지켜나갔다. 오빠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선영의 선택을 지지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집의 진짜 가치는 부동산 시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족의 사랑과 추억이라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일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다. 내 아이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 집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다. 그 집은 지금도 선영의 가족이 살고 있다. 주말이면 여전히 온 가족이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돈 때문에 거의 무너질 뻔했던 가족이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이다. 마당 한쪽에는 어머니가 심은 감나무가 있다. 매년 가을이면 달콤한 감을 맺어 가족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다. 그 감나무 아래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이 적힌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다. 가족은 돈보다 소중하다. 이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